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5월이잖아요. 그죠? 네, 벌써 5월이야.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선택 과목 군별로 보게 되는데 오늘은 무슨 교과죠? 오늘은 제2 외국어. 제가 그거 아는 거 있어? 난 독일어 배웠어요. 그래? 나도 독일어인데. 근데 하나도 몰라. 자, 우리 학교에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외국어가 있고요. 끝나면은 또 이제 정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문 뭐지? 인문 뭐? 정보인가? 인문정보 교과융합 특성화고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보 선생님이 무려 2분이나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정보 선생님 어떤 분인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 2학년들 학생들한테 선택 과목을 그 결정하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 얘들아 안녕. 아니 잠시만. 大家好，我是汉语老师金莲华. 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중국어 원과 3학년 중국어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연아라고 합니다. Hola, me llamo Park Chong-h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학년 스페인어 원, 3학년 스페인어권 문화를 가르치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상 고니치와. 저는 2학년 일본어 원, 3학년 일본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유향민이라고 합니다. 미나상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교양교과군 선택과목 안내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1학년 공통과목을 배우고 계시죠. 2, 3학년이 되시면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는 일반 선택과 A, B, C 성취도 3단계로 나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시게 됩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성적 처리 방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선택은 성취도 5단계 A, B, C, D, E로 표시가 되며 석차 등급도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 A, B, C로 표시가 되고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성취도별 성취율 급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본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2시간씩 프로그래밍과 스페인어 원, 중국어 원, 일본어 원 중에 택 1 하셔서 수업을 듣게 되시고 3학년이 되시면 3시간씩 정복, 과학,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한문2에서 선택 1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럼 프로그래밍과 정보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2학년을 대상으로, 정보과학은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이고 성적 처리 방법은 성취도 3단계 A, B, C로 표시가 됩니다. 제2 외국어인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2학년 때 스페인어 1, 일본어 1, 중국어 1을 배우시게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스페인어권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를 배우시는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성취도 A, B, C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목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마석고. 짜요, 중국어. 짜요는 화이팅이란 뜻입니다. 교사 김연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见到大家很高兴.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 C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C, 초이스. 그 중에 하나가 차이니스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중국어 1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고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여러분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한자어 학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 발음, 회화, 문화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독서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며 한문 교육으로 언어 생활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발음입니다. 발음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중국어의 특징, 성조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별 지도를 통해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장, 꽝꽝, 홍차, 만화. 뜻이 안 써졌더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한자 문화권인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서 알 수 없는 단어도 있습니다. 둘째, 기초 회화입니다. 드라마, 영화, 노래,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셋째, 문화와 체험활동. 중국 중추절 하면 떠오르는 월병이 있는데요. 이 월병을 비누로 제작한 것이고 투명 부채를 이용한 캘리그라피, 전통 의상과 놀이 체험, 중국 음식 해바라기 씨앗과 버블티 먹어보기, 그 다음에 경극 관련해서 건복 채색하기, 판다 클레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넷째, 모든 학습의 기초인 하문교육과 중국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독서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 활동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중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한중 양국의 평화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중국 문화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문화 수업은 중국어 원을 기반으로 우리말로 기술된 심도 있는 중국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와 관련된 학과와 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문학은 문학의 비중이 좀 높고요. 중국어 학과는 문학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통상 비즈니스과는 경제무역 관련이 있고 통번역학과는 전문적인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모두 중국어가 기초가 되겠죠. 취업 분야로는 학교 교사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병원, 중국어 코디네이터까지. 이외에도 중국어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글자는 아름다울 미자, 꿈몽자, 이룰 성자, 참 진짜입니다. 중국어로 매梦成真,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꿈속의 초이스 중에 차이니스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再见, 谢谢. 감사합니다. 2학년 스페인어 1, 3학년 스페인어권 문화와 관련 대학 및 학과, 관련 진로를 소개하겠습니다. 2학년 스페인어 1에서는 의사소통 파트에서 스페인어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회화 표현을 배웁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스페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 예술, 문학, 건축, 전통 문화, 요리, 역사, 스포츠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수업 중 학생 활동으로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자신만의 스페인어 사전 만들기, 진로 융합 독서 활동, 개인 및 팀별로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주제로 수행하는 팀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학년 스페인어권 문화는 2학년 스페인어 1을 통해 간단하게 학습한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전반에 대해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수업 중 학생 활동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큐레이터가 되어 자신의 관심 분야, 관련 스페인어권의 다양한 매체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미디어 큐레이션, 2학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로 융합 독서와 진로 융합 프로젝트, 교과서 중 관심 분야를 택해 번역 및 통역하는 스페인어 통번역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학과 및 진로입니다. 우선 언어 측면에서의 관련 학과로는 국내 14개 대학에 개설된 스페인어과 또는 스페인 중남미학과, 서서문학과가 있으며 대표적인 관련 진로로는 통번역사, 아나운서, 외교관, 기업가, 교수, 국내 대기업의 현지 주재원,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합 분야를 생각한다면 관련 분야는 무한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학, 미디어 콘텐츠, 역사, 문학, 빅데이터, 뷰티 미용, 한의학 등과 스페인어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여러분이 스페인에서 활동한다면 해당 분야의 한국 전문가가 될 것이고, 한국에서 활동한다면 해당 분야의 스페인 또는 아르헨티나 또는 멕시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한 무대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더욱 더 가까워진 전 세계입니까? 마석고등학교 일본어 교육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석고등학교의 일본어는 2학년에 일본어 1 과목을 일주일에 2번, 3학년에 일본문화 과목을 일주일에 3번 배우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에 배우는 일본어 1 과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기본적인 일본 문화를 배워서 일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다락원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학교와의 교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히라가나 처음부터 배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사말부터 자기소개 등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적인 일본 문화를 배웁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일본 문화는 일상생활 문화를 포함하여 전통문화, 대중문화 등을 탐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두 나라 문화의 공통점, 차이점 이해를 통해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과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일본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일본어 관련 학과로는요, 일본어과, 일문학과, 통번역학과, 관광일본어과 등 명칭은 다양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에서 일본의 언어와 문화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진출 분야로는 일반 기업체, 일본 기업 또는 은행이나 항공회사, 국내외 여행사, 각종 언론사, 출판사, 또 일반 공무원으로도 나가고요. 일본 무역진흥기구라든지 정부 또는 민간의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중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작가, 통번역가, 동시통역사, 기자나 PD, 아나운서 등 각종 방송 등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출 분야가 다양합니다. 일본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고 한자어 발음이 비슷해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외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50m 정도는 앞장서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백선미 전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정보교과를 들으면 어떤 게 좋죠? 정보교과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석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교사 백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정보교과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IoT라고 부르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기술들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과연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정보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설 때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경험해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 버스 시간표를 알아본다거나 집안에서 바쁜 가족 구성원 대신 청소를 해줄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또 정보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 등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다양한 능력들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보교과를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보교과는 어떤 과목인지 살펴볼까요? 정보교과는
지식, 정보사회,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보문화 소양을 갖추며 컴퓨팅 사고력 및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에서의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좀 복잡하고 거창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교과에서는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의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자료와 정보의 표현과 분석 등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고 추상화나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 등 컴퓨터 과학을 토대로 한 실생활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 정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3학년에는 정보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가 되는 C 언어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학년의 정보과학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보교과와 관련된 대학교의 학과들을 소개해 볼게요.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나 많은 학과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 공학과를 비롯하여 요즘 핫한 IoT 관련 학과와 드론 관련 학과, 게임 관련, 로봇 관련 학과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 보안 관련하여 사이버 국방학과나 인터넷 정보학과, 정보보호학과 등도 있으며 문과생들도 많이 가는 경영 관련 학과나 문헌 정보학과 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과 학생들을 위한 학과도 있지만 정보교과와 정보와 정보교과를 배우게 되면 문과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진학 시 좀 더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직업도 살펴볼게요. 정보 과목을 기초로 배우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전문가, 웹마스터, 웹프로그래머, 항공교통관제사, 인공지능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보교과는 빠르게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를 이끌어낼 인재가 될 여러분이 배워야 할 과목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정보교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